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3일. 네, 무술년. 벌써 1월 3일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년사계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무술년 하니까 자꾸 무슬림이 생각나요. 무슬림? 무슬림이요? 저는 무술년 하니까 무술이 생각나는데. 저도 뭐 이런 게 무술. 네, 열심히 연마 중.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딱 두 가지 정도 좀 특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경제도 앞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떤 건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였어요. 대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화에는 노사정 대화는 있는데 남북 대화가 없더라.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대외 관계 얘기는 올림픽 말고는 없고 그냥 국내 얘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신년사를 매우 짧게 해서 분석할 게 별로 없네요. 뭐 진짜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인사말 같은. 거의 사실상 인사말이죠. 아니 이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는 신년사를 매우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신년사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인사말 정도라고 생각하지. 덕담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이게 이 신년사를 분석하면 문재인 정부의 1년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너무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특기할 만한 거는 뭐 경제가 성장했다는 건 일단 작년 평가인 것 같고, 그쵸. 네. 올해는 적폐청산 더 잘하겠다. 그다음에 노사정 대화를 뭐 등 각 부문 대화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게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열었다. 네. 평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때문인 거잖아요. 뭐 반도체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요인이 있죠. 반도체. 네. 반도체가 핵심 요인인 것 같긴 한데. 무역 흑자는 반도체가 핵심 요인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무역량 증가는 내년 올해도 이게 가능할까 좀 걱정이 돼요. 반도체.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우의 조건이 똑같다는 법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무역이나 이런 거는 결국 세계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세계 경제가 뭐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무역 1조 달러 또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올해도 반도체 호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용 계속 빵에 있잖아요. 이재용 깜빵 들어가니까 반도체 대박 나대. 삼성전자 완전히 대박 쳤죠. 네. 이재용은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 저희 이런 개인적인 생각. 좀 희한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근데 그 세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 네. 실제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요? 그 마음의 어떤 플라시보 효과인가? 나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지금. 뭐지 이건? 심리적으로 좀 나아졌다. 뭐 그러니까 속 터지는 뉴스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기대 심리, 심리적 효과 뭐 이게 더 큰 것 같지 않나. 그 경제적인 지표는 실제로 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진짜. 근데 실질 임금 자체는 거의 이제 상승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0점대 올랐다든가 뭐 그런데 거의 상승이 안 되고 거의 이제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엄청 속 터진 뉴스들이 지난 9년 동안 막 뉴스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한 6, 7개월 정도는 그래도 가끔씩은 뉴스 좋죠. 가끔씩은 속 시원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 이런 나쁜 놈들이 벌을 받아야지. 근데 진짜 벌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보면서 우리 삶이 나아지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 뭐 경제적으로 나아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는 여기 나왔듯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지속을 해야겠네요. 아니 올해 아까 제가 설문조사 때 얘기 또 하자면은 올해 가장 이렇게 정부가 이 힘을 쏟아야 되는 거 제 1위가 적폐청산이었어요. 2년 차인데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려면 임기 끝날 때까지 적폐청산해야 적어도 한 7년은 청산해야지 제대로 좀 청산되지 않겠어요? 올해 헌법 개정하잖아요. 네. 헌법 전문에다가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썩어 빠진 집을 구두장까지 뜯어가지고 완전히 새로 고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하겠어?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린다고. 네. 제대로 좀 한번 완전히 해보기를 뜯어고치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측에서 신년사가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신년사를 밤 12시 그러니까 1월 1일 네, 어제 얘기했듯이 1월 1일 0시 00분 이렇게 네. 나왔었죠. 근데 북한은 9시에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 시간으로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반에 신년사 발표했어요. 그 아니 신년사- 원래 네. 그 남쪽의 대통령 신년사는 네. 당일날 발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 이튿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맞아. 전날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 신년사가 좀 이렇게 항상 1월 1일 아침에 발표한다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 그럼- 북한은 음. 아주 규칙적이죠. 이제 북한 신년사 얘기를 하면 좀 해봐야 되겠는데 북한은 신년사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네. 이제 신년사가 한 해 정책을 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 문서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저희 언론이나 많이 북한 신년사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북한 신년사 보셨죠 한번? 네, 맞습니다. 자 어떤 못 느낌이? 보셨나요? 아니 뭐 보기 화두-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신년사의 올해 화두는 요거다 이런 거 한번. 오, 야 그런 걸 어떻게 꼽아요? 그래요? 평창 올림픽이다? 평창이다? 네. 남북관계 아닙니까? 남북관계 어쨌든 남북관계 남북관계다. 아닙니까? 네. 그럼 남북관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근데 사실 저는 딴 거 잘 모르겠는데 딱 이제 봤을 때 눈에서 잔상이 지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핵단추? 핵단추. 네, 핵단추. 핵단추가 책상 위에 떠 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유심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나올 때마다 뒤에 이제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테이블 분석을 할 것 같아. 근데 단추 있냐, 지금까지 없냐? 단추 없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근데 분명히 아마 이거 뉴스 나온다 봐요 저는. 사진 정밀 분석 결과 핵단추 없어. 이 사진 분명히 나와. 근데 핵단추는 그 책상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버튼 누르면 서랍이 쫙 열리면서 보통 따다닥 비밀번호 뭐- 누르고 네.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뉴스 나온다에 한표 겁니다. TV조선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죠. 조편에서, 제가 예. 알기로는 미국 대통령은 그 항상 가방에 휴대를 있어요. 네. 한다고. 네, 서류 가방에 그 보좌관인가가 네네.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를 수 있게. 그리고 그 트럼프 책상 위에 빨간 버튼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원래 대통령 집무실에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게 핵 버튼인 줄 알고 있는데 네. 한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직접 눌러준 적이 있어요. 아, 누르면 밖에서 비서가 콜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거요? 다이어트 콜라. 그냥 비서 호출 네, 거죠. 네. 그냥 콜 하는 그렇죠. 단추군요. 네네. 저도 좀 그런 게 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다. 네. 그래서 요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또 얘기된 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제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 발전 이런 거에 또 신경 많이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중시하는 거는 이게 크게 내세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일종의 병진 노선 그게 네.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중시. 여기는 과학 중시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진 노선과 과학 중시가 옳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7차 당대회 때 나온 기본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이 병진 노선이고 대외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병진 노선이고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과학 중시 아유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군요. 네, 의거해가지고 해나가겠다. 어제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 감기가 좀, 예. 저는 딱 눈에 띄었던 게 전략국가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전략국가. 네, 네. 전략국가라는 표현이 이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뒤져보니까 작년 말에 세포위원장 대회였죠. 세포위원장 대회를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처음 나온 표현이더라고요. 전략국가라는 표현이. 그래서 전략국가가 뭔가 했더니 미국의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전략국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네요. 신년사에서. 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군사 부분이 상당히 뒤로 빠졌다라는 거. 항상 제일 앞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면 두 번째에 있었거나 뭐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정치 사상 분야가 아예 빠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뒤에 나오는 그거 뒤에 아니었나? 나오지 않나요? 그 정치 사상 분야로 볼 수도 1심 있는데, 단계를 예, 네. 그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북한의 신년사가 구조가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고 이게 잘 바뀌지 않잖아요. 네. 이 구조가 항상 그대로 이어지는데 항상 보면은 새해 구호가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새해 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단위별 과제, 그러니까 이걸 방도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단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은 뭘 해야 되고 국가기구는 뭘 해야 되고 대중단체는 뭘 해야 되고 노동자는 뭘 해야 되고 군인은 뭘 해야 되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거더라고요. 이게 정치사상 과제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정치사상 과제라고 보면은 뒤에 방도 부분이 그냥 통으로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그냥 통합이 된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신년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느꼈던 게 정치사상적 과제는 항상 1심 단계래요. 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방도로서 제시되는 거 이제 각 그 단위별로 당은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이 뭘 해야 되고 국가가 뭘 해야 되고에서도 결국은 해야 되는 거 1심 단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겹치더라고요.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사상 분야 갈수록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통으로 날아가면서 이쪽으로 그냥 갖다 붙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신기하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진짜 예, 특이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가인문학 체계를 완성하게 되면서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을 풀어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국가인문학 체계를 완성하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령의 윤 관철 사업의 하나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죠. 네, 네. 이게 이를테면은 단순히 그냥 당면한 현 시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오늘 또 이 공화국 창간 70년이라고 하니까 70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국가로 되는 것. 그 자체가 작년에 가장 핵심적인 좀 성과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 성과는 아무래도 핵 무력 완성. 자, 올해 북측이 올해 과제를 막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구호가 뭐가 되죠?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아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갈 혁명적 구호입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죠. 네, 제시가 돼 지금 그러면 그냥 우연히 찍은 거예요? 그냥 이거 뭐 하자라는 걸로 있길래 네. 그냥 딱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문장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면전 총공세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경제 관련한 과제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립성과 주체성을 이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립성은 뭐고 주체성은 뭐고? 네. 이론적인 그렇게 내용일 되는 것 건가요? 같아서 네. 생략합시다. 이게 그냥 자립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부의 도움 없이도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체성이라는 거는 그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 노선과 그다음에 이 경제 바탕이 되는 그 뭡니까 원로 연료 노동력 그런 거에 맞게 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자강력 제일주의 그것의 이제 일환이다 이렇게 보이지. 흔히 이제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 네. 근데 여기서 자립성과 주체성이 딱 동급으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게 저는 약간 좀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립성을 이렇게 강화하는 게 전면에 제기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외세가 대북 제재라고 했는데 주변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자립성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로. 안 그래도 지금 회의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올해만 해도 올해 아니죠 이제 2017년만 해도 제재 결의를 4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엔에서.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니까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석유까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던데 실제로 근데 북에서 지금 석유를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산유국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뭐 그런 1년에 몇 배럴
생산하는 건가요? 그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런 뭐 주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주장도 네, 있겠죠. 그런 주장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만약 실제 정말 북한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거면 그마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 전기 관련 부문에서도 봤을 때 눈에 들어온 거는 이거예요.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 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북한이 90년대 보면 고난행군 시기에 중소형 발전소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수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댐 엄청 많이 졌죠. 네. 작은 댐, 큰 댐. 그리고 또 은근히 이쯤 되면 이제 북에서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막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 여기 보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불비한 발전 설비들을 정비 보강. 그래서 전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물론 경제 발전의 선결 과제죠. 기본 SOC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라고 딱 얘기된 게 저는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전력 수급에서 사실 50% 이상이 수력 발전이거든요. 네. 수력 발전에 전적은 아니고 아무튼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화력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라는 얘기는 이제 수력 발전은 사실 이제 좀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더 이제 뭐 댐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화력을 이제 화력을 늘리는 게 실제 전력 생산을 늘리는데 주력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의미가 있는 저는 부분 그런 아닌가. 것도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북에서 수출하거나 이런 거 다 제재를 하니까 석탄도 지금 수출 제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이 많잖아요 이제. 석탄이 남아 돌아서 화력 발전이 잘 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그렇군요. 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저는 뭐 감안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야, 그 북에서 그 저번에 세포 위원장 대회에서 네. 그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기회에 뭘 해야 된다. 뭐 우리 자력 뭐 자각력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네요. 야, 제재 된 김에 석탄도 남아 돌고 화력 발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신년사 전체 경향을 봤을 때 예전에 강조하던 성과들이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산림복구가 저는 그렇게 눈이 좀 띄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게 몇 년도였죠? 김정은 위원장 막 거의 2013년인가? 초기였죠. 예, 13년인가 집권 그랬던 것 초기에 같은데. 그런 그때 얘기 많이 보면 있어요. 이제 이 산림이 다시 일떠서느냐 아니면 영영 황폐되느냐 갈림길에 있다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번 신년사에 보면 산림복구 전투 성과를 또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의 보호 관리를 잘하는 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구 심는 단계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성공적으로 잘 가꾸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북한이 나무를 얼마나 심었나 이거를 좀 이런 자료도 나왔으면 좋겠어. 맨날 미국은 군사위성으로 다 찍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래요. 예. 다 알겠네 자기들은. 다 알지. 예. 근데 꼭 그렇게 이상한 뭐 트럭 같은 것만 추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북한 나무가 얼마나 늘어났고 북한의 이제 전체적으로 경장 면적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나? 아니 근데 면적으로 한 사람은 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안 가지지 않아요 주로? 저는 관심 가진다고 봐요.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 안 좋아진 상황만 딱 크게 부각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관심 있죠.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제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북한 경제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라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림 관련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왜? 공개하면은 트럼프한테 안 좋잖아요. 북한의 산림 계속 늘어나더라, 나무 계속 늘어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제재 동력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이를테면은 정치 사상 과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여기 뭐냐면 모든 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말리마 대진군에서 말리마 대진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KTX 대진군 아니 이제 KTX 계산하니까 말리가 되더라고요. KTX 타면 말리를 가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력갱생의 혁명기술과 과학기술의 원동력으로 말리마 속도 창조 대전에서 집단적 혁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해 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런 이제 내적 발전,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민 생활 향상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성과를 거두기를 동포된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좋죠. 네. 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잘하라고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도 아유 저기 뭐냐 경제 발전 잘하시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게 좀 어떨까. 저는 또 하나 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좀 반복적으로 빠짐없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네. 보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동지들? 네. 아니요 동지들이 아니에요. 동지들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던데. 어린이들. 어린이들. 네, 맞아. 인사말에 초반 인사말에 그거 나와요. 네. 왜 찾을 수가 없지?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 소원과 우리 인민 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동화 구현식으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이제 뭐 신년사도 있고 주요한 문서들에서 보면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우리 온 가정, 온 가정과 이제 뭐 그걸 축원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독특하지 않나요? 그리고 잘 보면은 네.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사진들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네.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사진 보면 그 어린이 관련된 시설에 가가지고 어린이들 만날 때 표정이 네. 제일 밝아요. 그건 뭐 저는 뭐 주관적 판단이 참 네. 모르겠습니다. 포토샵인가? 아니, 표정 관리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왜 이제 어린이들이나 군인들한테도 그러던데 좀 이렇게 약간 좀 앳돼 보이는 이런 뭐 어린 막 17살짜리 북한은 뭐 전사라 그러나요? 네, 가장 낮은. 하전사. 네. 네. 그 보면 이렇게 볼을 이제 쓰다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국가의 1년 이제 전체 정책을 제시하는 신년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이나 내용에서 어린이 관련 시설들의 또 투자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게 좀 독특하다. 네. 그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연령대가 네. 지금 이제 애가 한창 자랄 연령대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렇군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을 육아를 상당히 할 만한 그런 네.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 있네. 네.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육아에 상당히 좀 늦깎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아에 많이 다니다 보면 고되죠? 한 번씩 이게 귀가 솔깃솔깃 가요. 이렇게 뭐 보육료 어떤 얘기 나오거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얘기 나오면 기사가 눈이 가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있다.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지도자를 이제 뭐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청년 청년 지도자로 지도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모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이 젊어지고 우리 모두 혁명이 젊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성과를 민족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제 평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 북측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뒤늦게나마 저는 전 세계 인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냐 이스라엘 잡놈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팔레스타인 우리의 동포들 동포는 아니구나 팔레스타인 분들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이어. 예. 아랍어로 좀 해보세요 좀. 아랍어 준비해 올 거 그랬다. 아랍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랍어를 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예.